네, 안녕하세요. 멘탈의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의 최근 가격 흐름과 앞으로의 두세 달 정도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조금 상승이 나와서 87,000달러 후반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약간 조정을 받아서 86,000달러 후반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가격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올해 1월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상향 돌파를 시도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했었던 이 하락 추세선을 최근 돌파해서 50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한 상황입니다. 보시면 가격이 저항 영역을 돌파한 뒤 50일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받다가 여기마저 뚫어내고 안전하게 이 위에 올라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가격 흐름이 하방에서 천천히 상방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몇 개의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4월 초 바닥을 찍은 이후에 일단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현 상황에서 트럼프가 또 한 번 무언가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발언을 하지만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상방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저항 영역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가까운 저항 영역은 20주 단순 이평선과 21주 지수 이평선으로 구성된 불마켓 서포트 밴드에 하단이 있는 약 86,600달러. 지금이 딱 그 저항 영역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위로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주요 저항 영역, 장기 이평선에 해당하는 200일 단순 이평선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위에는 숫자가 8만에서 9만으로 바뀌는 라운드 피규어, 보통 이런 앞자리가 바뀌는 곳은 저항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인간은 8만에서 숫자가 9만으로 바뀔 때 9만이라고 하는 가격에 매도벽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전고점 고점 영역의 하단 지지 영역이었던 91,000달러 정도의 저항 영역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 바로 그 위에 불마켓 서포트 밴드의 상단 저항 영역이 92,000에서 3,000달러 정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8만 달러 후반에서 9만 달러 초반까지가 전부 저항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그 저항 영역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저항을 과연 한 번에 돌파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게만 된다면 정말 좋겠죠. 이 저항력을 돌파한 이후에 한 번 정도 내려와서 리테스트를 마치고 다시 올라간다면 베스트일 것입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이 저항 영역을 한 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최근 가격 자체가 이미 74,000달러에서부터 20% 가까이나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이 더 오른다면 그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커질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돌파하기보다는 이 저항 영역에서 한 번 정도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을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의 가격 흐름은 대체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길었던 7개월간의 조정장 막판에 발생했던 상승 반전 패턴이 이번에도 거의 그대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8월 블랙 먼데이 당시 시장은 투심이 최대 공포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그때가 바닥이었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관세로 인해 시장이 폭락할 때 작년 블랙 먼데이 때와 동일한 투심이 최대 공포 수준으로 떨어졌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금과 동일한 이 시점의 경우에도 일단 1차적으로는 한번 반등해서 5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을 모두 상향 돌파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불마켓 서포트 밴드까지 아주 약간이지만 상향 돌파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저항 영역을 완전히 돌파하지 못했죠. 결국 저항 영역에서 저항을 받고 한 차례 조정을 더 겪은 뒤 그 이후로 본격적인 상승을 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작년 8월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최대 하락 지점에서 한 차례 정도는 반등해서 이 200일 이평선이나 불마켓 밴드 상단 부근 어딘가까지는 상승을 했다가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저항을 받으면서 한 번 정도는 조정을 받은 후 과열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인 재상승을 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패턴들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작년에 최저점을 찍었던 순간은 가격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전을 하는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저항을 받고 한 번 정도 더 하락을 해서 조정을 받는다면 이때와 똑같은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작년 최저점을 찍었던 때는 50주 단기 이평선이 200주 장기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난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드 크로스가 일어난 지점이 최저점이 됐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50주 이동평균선이 200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고, 그 데드 크로스가 일어난 직후에 작년 8월과 같은 최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차트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정도 가격이 더 하락해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의 오른쪽 어깨를 형성한 뒤 다시 상승한다면 작년 패턴과 거의 비슷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항을 받고 한 번 정도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이유는 더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작년 7월부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월 초 가격 약세가 나타났고, 바로 지난달까지도 그 흐름은 변함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월초 약세가 나타난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현재 물가와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월말 PCE 발표와 월초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리스크 오프가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작년 7월부터 매월 초에 가격이 저점을 찍는 월초 약세 패턴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무려 수요일에 GDP와 PCE 발표가 있고, 바로 그 이틀 뒤 금요일에는 고용보고서 발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동안 경제에 해당하는 GDP, 물가에 해당하는 PCE, 고용에 해당하는 고용보고서가 모두 발표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월초에 대한 리스크 오프 욕구는 평상시보다 훨씬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생각한다면 다음 주 마찬가지로 월초 리스크 오프를 핑계로 약세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유는 더 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 글로벌 유동성에 약 10주에서 15주 정도 지연되어 동조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그런데 그 유동성 흐름상으로도 아직 5월 초까지는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는 타이밍은 아니고 한 번 정도는 바닥을 더 확인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린 모든 가능성들을 다 제고하여 생각해 봤을 때 이번 저항 돌파에 실패할 경우 한 번 정도 조정을 더 받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과연 가격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요? 일단 몇 가지 주요 지지 영역이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번에 가격이 50주 단순 이평선에 안착한 이후로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50주 이평선이 1차적인 지지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50주 이평선이 이대로 하락하는 움직임을 펼친다면 대략 83,000달러 정도에서 50주 이평선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게 1차적인 지지 영역이 될 수 있겠고요. 만약 여기서 더 하락을 한다면 이번에 뚫어낸 이 하락 추세선이 강력한 지지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은 5월 초에 도달한다면 대략 7만 달러 후반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아주 강력한 지지 영역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번 비트코인 상승장에서 계속해서 가격에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50주 단순 이평선입니다. 작년 8월의 블랙 먼데이도 이 50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하락할 때도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관세 발표로 인해 최저점을 찍을 때도 50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가격이 떨어질 때 마찬가지로 이 50주 이평선이 강한 지지 역할을 해줄 수 있겠는데요. 50주 이평선은 현재 78,000달러 수준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가 되면은 이번에 뚫어낸 이 하락 추세선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럼 결국 강력한 최종 지지 라인은 이 뚫어낸 하락 추세선과 50주 단순 이평선이 만나는 대략 78,000달러에서 79,000달러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가격이 한 차례 정도 더 앞자리가 7로 바뀌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렇게 마지막 바닥 다지기를 하고 나면 남은 2분기는 정말로 강력한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매달 월초 약세가 발생한 이후에는 항상
반등이 나왔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월초 약세 이후 강력한 반등 패턴이 나왔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이번 4월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죠. 거의 매번 예외 없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5월 초에 마지막 바닥을 확인하고 나면 그 이후로도 똑같이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겠죠. 또한 작년 패턴을 보더라도 최저점을 찍은 이후에 역해된 숄더 패턴의 오른쪽 어깨가 50주 이평선에서 한 번 더 지지를 받고 이것을 마지막 바닥 확인으로 하여 그 이후 강력한 상승이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나온다면 이 50주 이평선에서의 마지막 바닥 확인을 끝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증거로서 보조 지표들도 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바닥 확인을 끝낸 직후에 맥디가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면서 찐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우리는 조금 있으면 마지막 바닥을 확인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맥디가 골든 크로스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조만간 이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7개월간의 횡보를 끝내고 5만 달러대에서 10만 달러대까지 강하게 상승했을 때와 비슷한 가격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인 RSI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 강도 지수가 마지막 바닥을 확인한 지점에서 하락 추세를 상향 돌파하고 가격이 급등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현재도 상향 돌파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마지막 바닥을 확인한다면 아마도 상향 돌파를 하게 되겠죠? 그럼 그 이후에 비슷한 가격 흐름이 나온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 되겠죠. 또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미국 증시와 상당히 동조화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 증시가 대선 다음에 항상 4월 초 정도를 바닥으로 하여 그 이후 2분기는 강력한 상승을 보여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 다음에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 증시 전체 역사로 보더라도 2분기는 항상 강력하게 상승을 했었고 3분기부터 약간의 조정을 받고 다시 연말을 향해 상승했던 흐름이 미국 증시의 역사였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미국 증시와 상당히 동조화되어 있다면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에 설명드렸던 유동성의 도래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에 10주에서 15주 정도 지연되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비트코인은 이제 조만간 5월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시기와 맞물리게 됩니다. 실은 유동성은 이미 강력한 확장 모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증거가 최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금이죠. 금은 정말 최근에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유동성과 금의 가격의 상관관계는 비트코인처럼 10주에서 15주나 되는 지연 시간 없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유동성의 경우가 금보다 아주 약간 1, 2주 정도 앞서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요.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은 우선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자산에서 충분히 상황을 살피다가 이제는 리스크 온 모드로 전환되어도 좋겠다 싶을 때 위험자산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주식보다도 더 위험한 자산으로 아직은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금이 항상 먼저 달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후 리스크 온 모드가 되면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유동성이 이동하게 되면 그때 금은 많이 올랐으니 당연히 과열을 시키는 조정이 나올 것이고요. 금이 조정을 받을 때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사이클들에서 매번 동일하게 나왔던 패턴이고 지금 금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과연 영원히 오를까요?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과열을 시켜야 하고 과열을 시키는 순간이 풀린 유동성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이후에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어려운가요? 앞에 이미 다 증거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동성은 이미 풀렸습니다. 이 흰색 선은 글로벌 유동성을 15주 정도 뒤로 미룬 차트인데요. 보시다시피 5월 초 정도부터 약 15주 정도 지연되어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엄청나게 흘러 들어올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다시피 과거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났던 역사죠. 현재 이거를 막고 있는 중간 관문이 있죠.
바로 관세인데요. 관세 불확실성이 영원히 갈까요? 아니죠. 4월이 지나고 5월이 오면 이 관세 불확실성도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그럼 이 불확실성이 약화될 때 돈은 안전자산에 계속 머무르려 할까요? 당연히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위험자산으로 이동하려 하겠죠.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은 이미 전고점을 훨씬 넘어서 저 멀리까지 계속 오르고 있고, 잘 보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과 경기 약화로부터 기업들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각국이 금리를 내리고 부양책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금처럼 관세가 경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유동성은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가격을 억누르고 있는 이 관세 악재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을 훨씬 더 들어올릴 수 있는 초강력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지난 사이클의 팬데믹이 그러했듯이요. 이번에 관세가 지난 사이클의 팬데믹과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경기로 인해서 계속해서 억눌려 왔던 이 유동성이 지금부터는 엄청난 속도로 대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과거의 유동성 사이클보다 이번 사이클이 거의 대략 2배 정도 길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미국 경기가 너무 강하고 고용이 강하면서 금리를 빠르게 내릴 필요가 없자 유동성 사이클이 굉장히 많이 지연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동성 상승의 지연이 이번 사이클을 조금은 지루한 계단식 상승의 사이클로 만드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한다면 과거 사이클들에서 항상 나타났던 사이클 후반부의 초강력한 포물선 상승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얼마든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꽤 많은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이번 주까지는 가격이 충분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서 저항 영역 테스트를 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저항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겠죠. 따라서 저항 돌파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작년 7월부터 계속 나타났던 월초 약세를 맞이하여서 한 번 정도 더 바닥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영역은 가깝게는 50일 이평선에서 멀게는 하락 추세선과 50주 이평선이 만나는 7만 달러 후반대까지 지지 영역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요. 5월 초에 월초 약세를 마무리하고 나면 그때쯤 되면 관세의 불확실성도 지금보다 훨씬 완화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 설명됐듯이 지연된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옵니다. 또한 미국 주식이 상승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런 모든 흐름과 맞물려서 남은 2분기는 강력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이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거의 대부분의 고점 지표들이 아직 고점이 멀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고점 지표 중 하나인 MVIV G-스코어의 경우에도 아직 고점까지 갈 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자의 비중이 비트코인의 중요한 고점 지표 중 하나인데요. 장기 투자자가 급감하면서 반대로 이 장기 투자자의 물량을 단기 투자자들이 받아먹으면서 들어올 때 항상 고점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 장기 투자자 비중에 굉장히 특이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떨어지려던 장기 투자자 비율이 과거처럼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고 횡보했다가 심지어 이번에는 가격이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도 더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이 과거처럼 물량을 다 떠넘기지 않고 이렇게 다시 사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이클이 끝날 걸로 생각하는데 장기 투자자들이 물량을 다시 사 모을까요? 자, 오늘의 썸네일이기도 한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떤 차트로 보이나요? 아무리 봐도 저항 영역에 계속 부딪히다가 그대로 떡락할 것 같은 차트죠. 하지만 옆에 써 있는 숫자를 잘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차트는 비트코인의 이번 사이클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차트입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한번 볼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그려보도록 하죠. 어떤가요?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이 가격 흐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맞추실 수 없다면 그거는 바로 안과를 찾아갈 필요가 있겠죠? 네,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봐도 우상향이고요. 여전히
주요 지지 영역을 지키면서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긍정적이 되지 못하죠. 그보다 사람은 공포에 더 민감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를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앞으로 어디로 가격이 흐르게 될지 너무 쉽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제가 오늘 설명드린 단기적 가격 예측도 결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 번에 강력하게 저항 영역을 돌파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렇게 멀리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의 가치를 믿고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이클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모두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멘탈클럽에 오시면 매일매일 투자의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황을 정리해드리고 있고 지금 보셨던 것과 같은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대한 예측은 물론이거니와 중장기적인 사이클 전체에 대한 전망도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비트코인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굉장한 양질의 보고서들도 거의 매일같이 업로드해드리고 있고 매주 한 차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며 비트코인 사이클을 함께 추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투자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라면 밑에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멘탈클럽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